LG생활건강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5% 감소, 영업이익은 49.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5 회전으로 상승했고 PBR은 1.46으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LG 생건 이정의 체제 1년 점검, 북미 일본 공약 가속화, 해외 실적 변동성 낮춘다. 정유현 기자가 더 벨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8년간 LG 생활건강을 이끌어온 차석영 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정의 호가 출항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사업 구조 조정과 브랜드 리뉴얼 등을 추진했지만 중국 부진 여파 영향으로 수익성은 회복되지 않았다. 올해 역성장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벨은 이정혜 대표의 부임 첫 해인 2023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반등을 위한 넥스트 전략을 들여다본다. 해외 매출 중 중국 비중 35%까지 하락, 북미 성장세 주목, 북미 BBC, 제가 지금 이거를 읽었는데 기억을 하자면은 뷰티 펄슨 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색조, 중국은 브랜드, 어, 아니, PBC는 일본, 색조는 중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역별 매출 부위를, 추이를 요약해 본 표를 이 더벨에서 요약표를 만들었네요. 한국이 매출 비중이 68.85%였는데 69.65%가 됐고 2023년도에는 중국이 12.63%였는데 10.64로 줄었고 일본은 5.77%였는데 5.54%, 기타 아시아 북미가 8.04%였는데 9.42%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떨어지고 북미 쪽은 올라갔다. 이런 통계인데 한마디로 그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내수 쪽이 그래도 그 뭐 거의 한 70%선 정도가 되니까 어 뭐 매출은 줄었지만은 절대 금액은 줄었지만은 비중은 그 국내가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이 내수 중에는 아마 그 매출 그 기록은 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가는 거, 그것까지 아마 포함될 거니까 중국 수요가 관광객이 떨어지면서 화장품 판매가 왕창 줄었다 하는 게 이제 그 이 정설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5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5%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4%뿐이 줄이질 못했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조금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2,171억 원으로서 49.3%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은 5.1%가 떨어졌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4,581억 원으로서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떨어졌는데 매출 재료비는 증가했다. 이 얘기는 원재료 및 부재료 그리고 상품 가격, 어, 그 상품도 꽤 많거든요. 그 비중이 이거 나중에 그 자료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매입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많이 못 올렸을 거다. 일단 이 손익계산서로 보면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루풋 금액상으로 13% 줄었고 스루풋 율 3.7% 하락했어요.
그리고 운영 경비를 4.8% 줄였습니다만은 생산성은 1.12로서 전년도보다 0.1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2,18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억 4,2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WCAI 상품, 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상품의 금액이 만만치 않게 많죠. 83억 줄었고 제품이 56억 줄었고 제공품이 63억이 줄어가지고 모두 거의 77억 원의 WCAI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로는 215억 원의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을 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215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은 1조 4천억을 매입한 게 대해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4,592억 원으로서 1.4% 증가를 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매출원가 재료비는 증가했다는 게 여기도 나오죠. 운영 경비는 4.8% 내렸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1조 거의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빼면은 그 제조 가공비가 나오는데 그게 2,541억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게. 그래서 9.4% 금액상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비율로는 제조 비율, 가공 비율로는 0.8%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0.8% 하락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원재료, 부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차는 매우 많이 올랐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분석을 진행하면서 좀 가능한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 이 WCAI 기준과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갭이 138억 원인데 이 전체 재고 자산은 LG 생활건강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면은 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가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게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77억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215억 원이니까 매출 원가가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많아져 가지고 그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2021년도는 이게 거꾸로지만은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이 123억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25억 원이니까 매출원가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는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에, 문제가 있다. LG 생활건강이 좀 더 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WCAI를 기준으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뭐 그 모범적인 회사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또 합리적인 거고요.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하고 그것만 한다 제공품. 그다음에 상품은 그냥 포함시켜서 전체로 볼 때는 전체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결국은 아까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 표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만 문제지, 뭐 회계는 나름대로 뭐 그 숫자상으로는 패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69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8.1% 금액이 증가했고, 직원 수는 46명을 줄였어요. 뭐 크게 줄이진 않았죠.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이게 참 굴곡이 심하네요. 2021년도에 8,640만 원까지 나갔는데 2021년도에 거의 1,000만 원이 연봉이 깎였다 그러면은 LG 직원들이 사기가 팍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성과가 뭐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어, 올라갔어도 2021년도 수준보다는 안 됩니다. 외주 가공비도 다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급 수수료는 줄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2년도까지 차석영 씨가 18년 장기 집권을 했다는데 사장을 했다가 퇴임 전까지는 부회장 타이틀 대표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그렇게 곤두박질하니까 이 회사를 나갔는데 에, 그래도 그 뭐 휴젤인가 그 바이오 제품 하는데 회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능력은 있는 사람 모양인데 LG 생활건강을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리고 근데 에, 그 아모레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마찬가지 화장품 계통이 다 그렇고 이 화장품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또 이렇게 우리 그 여성들이 많이 또 쓰고 그러는 건데 어떤 그 중소 그 경쟁 업체들이 그 도약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뺏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지 않았겠느냐. 아무래도 결국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뉴스들 보면은 어, 그 전통 그 대 그 화장품 메이커를 제치고 뭐 CJ영 올리브영인가요? 이런 데서 약진을 또 좀 하고 있다. 그건 어디서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어디서 뭐 협력업체들 통해서 매장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공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브랜드들이 아유 한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값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철수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0.26 회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르픈율은 3.7%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 그 재고 투자 회수율도 엄청 떨어졌고요. 이자 부채는 거의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이론인데 WCA의 회전율이 상승하고 슬픈율이 하락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된다.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맞는 거다. 분석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그 공시되는 데이터 중에서 원재료를 나름대로는 그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라고 그 생각을 아까 그 추론이 그렇게 됐죠. 그 원재료 가격 추이만 가지고 이게 요건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됐냐? 그거는 다음 장에 이 가지수가 많아서 일단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로 돼 있는데 이 스루퍼 손익계산서상에는 올라갔다고 추론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모순이 여기서도 아직 해소는 안 됩니다. 비성분 쪽으로는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또 안 맞아떨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되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재료와 상품 매입 가격 하락 또 하락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케이스 값이지 그 안에 내용물이 뭐 그렇게 비싼 게 있겠어요. 향수만 하더라도. 그래서 원재료 비중이 32.9%뿐이 안 되고요. 부재료가 26%, 케이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쓰는 스킨 로션이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도 그 럭셔리한 것들은 이제 고급 그 유리병 같은 거로 잘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지 않겠냐. 여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상품이 41%나 차지래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 매입 가격은 노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단언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는 비중이 32%뿐이 안 되는데 33% 이거 가지고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품 가격은 내렸다고 추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그 매출 비중 있지 않습니까? 요거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요건 잘못됐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네. 제가 복사해서 붙이면서 제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제품 가격입니다. 화장품 쪽이 그 0.2%그 인상이 됐고 일반 우리 그 가정에서 쓰는 샴푸라든지 뽕뽕 뭐 이런 거 샤프란 이런 거 다 해서 어, 가격 동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먼트라고 음료 이런 게 있는데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회사에서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1.1%그 인상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증이 안 돼요. 이거는 판매 가격도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으면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갔어야 하락했다라고 그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중 평균으로 1.3%뿐인 안 올랐다 이런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더 뛰었어야 돼. 그 슬로프율이 떨어졌다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를 혼선에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뉴스 하나를 또 하나 좀 소개하면은 LG생건 이정혜호 차석용 흑마법의 2년째 진땀이라고 톱데일리에서 최보람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차 부회장 임기 말 인수한 A본 보잉카 손상 차손 지적 반영을 해가지고 어, 영업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영업의 비문에서도 그 손상 차손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아주 힘들다. 그 이정의 대표가 아까 그 리프레시먼트 음료 그 사업부 출신 본부장이었대는데 그 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나이도 젊고 그래서 지금 뭐 2년 때 진단 째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실적 떨어지고 아니 난 이제 그만할래. 그래서 18년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유지인데 후계자 양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8년 장기 독재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이 앞날을 예측 못하고 당하고서 아니 난 몰라. 그러니까 구씨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니 저 그만둘래요 하고 관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젊었을 때 사진일 것 같습니다. 195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0 넘었잖아요. 그 노인네가 또 다른 회사 회장까지 갔다니까 뭔가 챙겨놓은 돈이 꽤 글쎄요 뭐가 능력이 있어서 데려갔는지 어쨌든 실적을 갖다가 턴어라운드 그 실적보다 더블로 돈을 더 벌어자 영업이익이 40% 49% 감소했는데 실적에 49%더 올려보자
그러면은 3,200억 이익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 원가 작업까지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 제조 원가 작업까지 쭉 해서 어, 3조 8천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영업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제조 원가 방식을 알아가지고 그 제조 원가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매출 원가는 재고 자산의 증감 내역까지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 현실에서는 아마 그 회계가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 3조 8,117억 원 했는데 영업은 구체적으로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냥 이거 가격은 다 똑같은데 이거 다 더하면은 3조 7천억 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갭이 뭐냐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반영을 안 한 거다 이게요. 이게 영업은 이것뿐이 생각을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오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은 야 그냥 중간 해 3조 8천억 해. 이정혜 씨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예상은 재고가 5% 감소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3,123억 원 남을 거다. 자, 그거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 매출을 더해서 거의 그 4조까지 올라간다면은 한 4,354억. 뭘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5%가 매출을 증액을 시킬 수 있다면은 영업이익도 4,350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재고를 5%를 증가시키고 영업 매출 노력은 그만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래도 그한 3,430억 원 나올 거다. 제조업이라면 더 나올 텐데 상품은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되는 거니까 상품 비중이 높을 때는 요 갭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도 917억 원이 나오면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 스루풋은 이런 재고 증감에 관계없이 손익분기점으로 이 운영비용 4.8% 감소했는데 자, 돈 좀 더 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49.4% 감소했었는데 플러스로 49.4% 했을 때 스루픈 고정이라고 보면은 얼마 매출해야 되니? 그러면은 3조 8,354억 원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재료비가 그러면 얼마나 더 들어갈 거냐? 5%부터 뭐 몇 프로, 1.5%가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매출을 더 올려야 되니까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게 그 금액상으로 9.6%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도 입력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 비율을 그 40.5%로 줄이는 거, 스르픈율을 59.5%로 1.2% 우리가 마진을 더 보자는 의미로서 계획을 해보면은 3조 8천 162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러면은 5위 기준으로는 3조 8,354억 원이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는 3,816억 원이고 어쨌든 요거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아마 이게 어디 이 수출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 그냥 단가 그 판매 단위에 그 380만 원에 판다 그런다면은 34만 2천 원 남는 거로 요거 불만족이다. 더 이익을 내보자. 회전율이 5.5회전 했는데 전에 이거보다 6회전까지 한 적이 있지 않냐? 이정의 대표가 결과론적으로 노력을 해서 6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매출액이 4조 1,797원까지 나면은 영업이익이 5,680억까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그 도전적인 매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겠냐. 올해 6회전하는 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매출의 증가가 아니더라도 회전율 상승 효과에 의해서 재고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는 어, 종합적인 역량에 의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5천억 원 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렇게 그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좀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 영업 기준은 아니 좀 높게 나오고, 원가 영업 기준은 그 재고를 감안 안 한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스루포트 회계 기준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요런 통계적인 그 매트릭스의 그 상황이 나온다. 요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 흐름 재무 지표로서 캐펙스 큰 투자 없고요. 이 AT 세후 현금 순이익 3,111억 원으로서 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얼추 유사하게 돼 있는데 2021년도에 1조까지 번 회사가 뭐 한 7천억 정도로 팍 내려갔어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151억 원을 더 빌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이 1.1%로 증가했고, 주주잉여의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으로서 그 저기 1.5% 지급을 했습니다. 잘 나갈 때 4.8%까지 이익배당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안 좋았기 때문에 요게 2024년 3년에 집행된 금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작년 실적에 의해서 1.5% 이익배당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실질적으로는 이 손익계산상으로는 뭐 3천 몇백억 원이지만은 실제 현금 최종적으로 4,07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 이 기업이 꽤 금액이 커요. 투하자본 대비 19.9%, 그 관계 종속기업 비율은 34.8%인데 무형자산의 그 가치 평가를 그 19.9%까지 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LG 생활건강의 어떤 지세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코카콜라가 그럴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주가는 38만 5,500원으로서 연초 2023년 연초 대비 뭐반 이하로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PBR은 1.46으로 2.95. 옛날에 뭐 한 100만 원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높게 형성돼 가지고 관계자한테 아니 그 장부 가격이 뭐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00만 원이 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고가로 그 주가가 유지되니까 장기 집권의 어떤 그 명분이 충분히 됐었는데 주가가 팍팍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회장도 이제 낙마를 하신 거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LG가 34% 가지고 있고 영공공단이 7.1%, 그다음에 외국인이 27.36%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